안녕하세요. 진실의 그림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미스터리 스토리를 가져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새벽 2시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려던 회사원 김씨는 평소와 다른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차문 닫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끌고 가는 것 같은 김씨의 회상입니다. 그날 밤 김씨는 특별히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자료를 정리하느라 밤을 꼬박 샜거든요. 평소 같으면 오후 6시면 퇴근하는 김씨였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김씨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고 형광등 몇 개가 깜빡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김씨가 목격한 것은 3명의 인물이었습니다. 한 명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죠. 그들은 무언가 큰 검은 가방을 차 트렁크에서 꺼내고 있었습니다. 가방이 상당히 무거워 보였는데 3명이 힘을 합쳐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가방에서 사람의 팔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그들이 저를 봤어요. 정장 입은 남자가 제게 다가오더니 못 본 걸로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그때의 두려움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무서워서 바로 집으로 돌아갔지만 며칠 후 뉴스에서 실종 사건이 보도되자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한 것은 이것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증거와 진실 그리고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11월 18일 김씨는 강남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박 형사였고 그는 김씨의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목격자는 매우 구체적인 증언을 했어요. 시간, 장소, 인물의 특징까지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의 후일 증언입니다. 김씨는 이 시간에 걸쳐 상세한 증언을 했습니다. 정장 남자의 키는 약 175cm, 나이는 40대 중반으로 추정되며 특히 왼손 약지에 금반지를 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2명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그들이 사용한 차량은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김씨의 증언을 들으며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실종 신고가 들어온 사건과 시간대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실종된 사람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연구원이었고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도 강남구 일대였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박 형사는 김씨의 증언을 마치고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김씨가 목격한 가방에서 사람의 팔이 나왔다는 증언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CCTV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박 형사는 증언을 마친 후 김씨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기억나는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김씨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남성이었고 나이는 중년으로 들렸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죠. 혹시 더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내일 다시 와주세요. 중요한 단서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김씨가 확인해보니 그 번호는 경찰서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1월 19일 아침 박 형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날 작성한 김씨의 증언 기록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저장했는데. 박 형사는 컴퓨터 시스템을 다시 확인했지만 김씨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백업 파일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했지만 관리자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시스템 점검은 없었는데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11월 15일 새벽 1시부터 3시까지의 영상만 깔끔하게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 점검으로 인한 일시적 오류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설명이었지만 박 형사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대만 영상이 없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왜 김씨의 증언 기록까지 함께 사라진 것일까요? 김씨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김씨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집을 직접 찾아가니 이미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집 앞에는 이삿짐 센터 트럭이 떠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3일 전에 급하게 이사 갔어요. 무슨 일 있었나 봐요. 밤중에 큰 트럭이 와서 짐을 다 빼갔더라고요. 옆집 주민의 말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점점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도 증언 기록도 CCTV 영상도 모두 사라진 상황.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있었고 그들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건이 미궁에 빠진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야간 경비원 이 씨였습니다. 그날 밤 분명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30년간 경비 일을 해왔는데 그런 건 처음 봤습니다. 이 씨는 72세 노인으로 이 오피스텔에서 10년째 야간 경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박 형사에게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날 새벽 1시 30분경 평소와 다르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시간대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정상인데 3명의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입주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사용한 엘리베이터 키카드는 마스터키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만 가지고 있는. 이 씨는 30년간의 경험으로 마스터키와 일반 키카드의 소리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의 증언에 따르면 3명의 남자는 약 30분 정도 지하 주차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와는 달리 매우 조용했다고 합니다. 내려갈 때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는데 올라올 때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마치 뭔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처럼. 더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 씨에게 그날 밤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회사를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보너스까지 주면서. 이 씨는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받았지만 양심상 받을 수 없어서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이 씨의 증언은 김 씨의 목격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와 검은 옷의 2사람 그리고 검은 가방. 시간대도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하나 더 목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차량 번호를 봤어요. 서울시 B가 1234. 분명히 기억합니다. 매일 밤 주차장을 확인하다 보니 차량 번호를 기억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범인들의 정체를 밝힐 중요한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증거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왜 증거 인멸에 가담하고 있는 걸까요? 이 씨가 제공한 차량 번호는 수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차량 조회를 실시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시 B가 1234. 이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판이에요. 교통과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번호로 등록된 차량은 없었습니다. 위조 번호판을 사용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도로의 교통 CCTV를 분석한 결과 해당 시간대에 비슷한 형태의 검은색 세단이 포착되었습니다. 차량 번호는 흐릿했지만 차종과 색깔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이 차량이 그날 새벽 1시 50분에 강남구를 벗어나 용산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교통분석팀의 보고였습니다. 차량은 한강대교를 건너 용산구로 향했고 그 이후의 행적은 불분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용산구 한 주유소의 CCTV에서 해당 차량이 주유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새벽 2시 15분경이었고 흐릿하지만 운전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성 목격자 김 씨와 이 씨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영상 분석팀의 결과였습니다. 운전자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으며 왼손에 반지를 끼고 있는 것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박 형사가 해당 주유소에 직접 가서 원본 영상을 요청했을 때 주유소 사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 영상은 벌써 누군가 가져갔는데요. 경찰이라고 하면서. 주유소 사장은 50대 남성으로 이 주유소를 20년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누가 가져갔나요? 박 형사의 질문에 사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이었어요. 박 형사님 아니셨나요? 경찰 신분증도 보여주고. 사장은 분명히 박 형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와서 영상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박 형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자신보다 먼저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고 그들은 경찰 행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박 형사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에요.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박 형사는 상관인 김경감에게 보고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완벽하게 증거를 없애고 있는 걸까요? 박 형사는 사건의 배후를 파헤치기 위해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사라진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다시 자세히 살펴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실종자는 국내 최대 반도체 기업의 핵심 연구원 정모씨 45였습니다. 그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팀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회사의 최고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 씨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부터 회사 내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와 달리 늦은 시간까지 혼자 남아서 작업을 했고 USB를 여러 개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정 팀장님이 최근 들어 이상했어요.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것 같았고 전화통화도 조심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같은 팀에서 일하던 후배의 증언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수사 끝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 씨가 회사의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회사 보안팀에서는 이미 정 씨를 감시하고 있었고 그의 모든 행동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산업 스파이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형사의 상관인 김 경감의 분석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의 기술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고 이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보안팀장 최모 씨 45가 과거 국정원 출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15년간 국정원에서 일하다가 5년 전 이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체적 특징은 목격자들이 증언한 정장 남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키 175cm, 나이 45세, 건장한 체격. 박 형사는 최 씨의 인사 기록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박 형사는 이제 사건의 윤곽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기밀을 빼돌리려던 연구원을 보안팀에서 제거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체계적으로 없애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모든 증거가 사라졌는데. 김 경감의 말이 맞았습니다. 목격자는 사라졌고 CCTV는 삭제되었고 모든 기록이 없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박 형사의 끈질긴 수사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CCTV 시스템에는 백업 서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몰랐던 백업 시스템이었어요. 보안업체에서 자동으로 관리하고 있었죠. 보안업체에 연락한 결과 해당 날짜의 영상이 여전히 백업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메인 서버의 영상은 삭제했지만 백업 시스템까지는 손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상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씨와 이 씨의 증언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정장 남자와 검은 옷의 두 사람, 그들이 트렁크에서 꺼낸 검은 가방까지 모두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범인의 얼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였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장면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수사본부를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용의자들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이들을 체포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 형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마지막 증거마저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일 새벽 보안업체의 서버실에 침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들이 마지막 증거인 백업 영상을 삭제하려 시도한 것입니다. 새벽 3시경 침입 경보가 울렸어요. CCTV를 확인해보니 2명의 침입자가 서버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의 증언입니다. 다행히 보안 시스템이 작동해 범인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범인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버실 침입 사건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침입자 중 한 명이 오피스텔에서 목격된 검은 옷의 남자와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체포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한 수 위였습니다. 보안팀장은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고 나머지 2명도 행방을 감췄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한 것처럼 완벽한 도주였습니다. 이들은 전문가예요. 증거인멸부터 도주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김 경감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형사에게는 아직 한 가지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라진 목격자 김 씨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김씨만이 이들의 얼굴을 직접 목격했고 그의 증언이 있다면 범인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김씨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가 이 사건의 열쇠예요. 과연 김씨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범인들은 영원히 처벌받지 않고 도망갈 수 있을까요?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후인 2020년 2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라진 목격자 김씨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온 것입니다.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개월간 지방에 숨어 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씨의 증언은 사건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목격한 것들을 더욱 상세히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남자가 제게 말을 걸 때 다른 2사람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었어요. 김씨는 또한 범인들이 자신을 위협했던 과정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신고 다음날 받은 전화, 집 앞에서 계속 맴도는 수상한 차량, 그리고 급작스러운 이사 압박까지. 그들이 제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어요. 가족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았죠. 박 형사는 김씨의 안전을 위해 즉시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김씨의 새로운 증언을 바탕으로 국제수배를 신청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씨가 가지고 온 추가 증거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삭제했다고 생각했는데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되어 있었어요. 사진은 흐릿했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정작 남자의 얼굴과 차량 번호판 일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범인들을 검거할 수 있는 모든 증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이번엔 그들이 도망갈 수 없을 겁니다. 박 형사의 확신에 참말이었습니다. 2020년 6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해외로 도주했던 보안팀장이 인터폴에 의해 체포되었고 나머지 공범들도 차례로 검거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정말로 회사의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려 했고 이를 막으려던 보안팀이 과도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해칠 권리는 없습니다. 판사의 선고문이었습니다. 보안팀장은 살인죄로 무기징역, 나머지 공범들은 살인방조 및 증거인멸죄로 각각 15년과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법정에서 마지막 증언을 했습니다. 처음엔 신고하지 말 걸 후회했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지금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 형사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목격자를 위협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이 사건이 그것을 증명했죠. 경비원 이씨 역시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30년간 경비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봤지만 이번만큼은 침묵할 수 없었어요.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여운은 깊었습니다. 만약 김씨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이씨가 침묵했다면, 박 형사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실은 때로 숨겨지고 왜곡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빛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라진 증거의 진실 이야기를 마칩니다. 진실의 그림자는 앞으로도 숨겨진 미스터리와 사건들을 파헤쳐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진실을 함께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